이번에 해민 스님에 관한 이슈가 컸죠. 무소유를 이야기하는 수행자로서 스님이 돈을 그렇게 벌었다는 것이 우리 집단의식에서 도저히 용납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우리의 표층의식, 집단의식에서는 겉과 속이 다른 것에 대한 심판과 응징을 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하지만 이런 에너지장에 그냥 휩쓸리지 말고 좀 더 깊은 측면으로 들어가 보고 이러한 현상에서 우리가 무엇을 공부할 수 있는지 한번 살펴보았으면 합니다. 그래서 유튜브에 해민 스님을 저격하는 영상을 여러 개 보았는데요. 전형적인 투사의 장이 적나라하게 펼쳐지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특별히 불법을 저지른 일이 없었는데도 엄청난 투사의 장이 펼쳐졌었죠. 방송에 나온 해민 스님의 집이 문제를 일으키는 방아쇠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방송에 비춰진 해민 스님의 집, 그 구체적인 상징물이 많은 사람들이 의식층에 균열을 가져왔고 수행자의 이미지와 어울리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동안 쌓여져 왔던 사소한 문제들까지 들춰지면서 이슈가 증폭되는 모습을 띠더군요. 문제는 집이 특히 우리 사회에서 갖는 상징적 의미가 얼마나 큰지, 우리가 집이라는 외부 형태에 얼마나 큰 에너지를 쏟아붓고 자신과 동일시하고 있는지 잘 알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고 봅니다. 두려움에 초점이 맞춰진 적자 생존의 그림자 주파수가 정상적인 것으로 여겨지는 현재 인간 사회에서 집은 심리적으로 많은 상징적인 것을 담고 있습니다. 아마도 부동산 문제와 자녀들의 교육 문제는 집단적으로 가장 큰 두려움을 일으키는 아킬레스건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인간 사회에서 위계 질서를 드러내 보일 수 있는 외부적 대상으로서 돈이 집약적으로 드러난 형태가 집이고 신분을 결정짓는 요소로서 직업을 선택하기 위한 공부가 교육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보통의 대다수 사람들은 이것을 당연하다고 보지만 마음 한켠에서는 이러한 두려움의 장에서 빚어지는 한계를 벗어난 삶의 형태를 바라기도 합니다. 그래서 현실적인 삶에서 그렇게 하기 어려운 마음을 우리는 종교인, 영성인, 마음 공부를 하는 사람들에게 투사시키게 됩니다. 깊이 성찰에 들어가지 않은 상태에서 쉽게 무소유나 희생정신 같은 거창한 허울을 씌우고 그렇게 살아주길 막연히 기대하면서 말이죠. 그리고 이런 투사를 받게 되는 사람들은 본인 역시 이상적인 내용을 담은 글을 쓰거나 말을 하게 되면서 점차 대중의 호응을 얻게 되고 따르는 사람들이 많아질 때 자신의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들여다보는 그림자 작업을 게을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존재 상태와 외부의 이미지로 보여지는 상태의 갭이 점차 커지게 되지만 점점 더 알아차리지 못하게 되고 자기 기만의 합리화에 쉽게 빠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대중들이 좋아하는 유의 글이나 말에 대해 감지하는 촉이 발달하게 되고 그런 말을 하고 글을 쓰게 되면서 더 자신의 있는 그대로의 상태와 자신이 생각하는 자신과의 불균형이 심해지게 되면서 이런 불균형을 맞추기 위한 상황들을 더 깊은 내면인 영혼층에서 불러들이게 됩니다. 이때 자신을 따르고 좋아하던 에고의 마음들은 삽시간에 반대극으로 돌변해서 짓밟고 매장시키는데 일종의 쾌감을 느끼는 상태로까지 돌변하게 됩니다. 적극적인 행동까지는 하지 않더라도 대다수의 무리 속에서 일종의 방관자적 태도로 자신은 아닌 척 방어하는 사람들도 많아지고요. 균형을 맞추기 위한 일종의 시험 과정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런 시험 과정은 에고에게는 고통으로 여겨지지만
사실은 영혼의 의식 성장을 위한 축복의 과정이 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에고가 이런 깊은 메시지를 포착하고 받아들여 숙성시키는 과정을 거부하거나 저항하게 되면 더욱 압박을 느끼게 하는 상황을 불러들이게 되면서 악순환의 고리에 빠지게 됩니다. 다만 우리가 좀 더 들여다봐야 할 것은 이러한 유의 글을 좋아했다가 잔인하게 내치게 되는 대중들의 심리입니다. 우리는 영웅의 스토리를 좋아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영웅이 흑화되는 스토리 역시 즐깁니다. 영웅으로 칭송하는 동시에 영웅이 무너지는 모습도 즐기는 것이죠. 그것이 인간의 에고의 양면성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공은 사실 끔찍한 성공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시기, 질투의 감정이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지고 그 기능을 제대로 하게 됐을 때는 내 안에 커다란 동력으로 작용할 수 있지만 제대로 받아들여지지 못하고 그 감정의 기능이 왜곡되어졌을 때에는 이러한 감정을 촉발시킨 대상의 파멸을 가져오길 바라는 마음을 불러오기도 합니다. 문제는 우리 각자가 자신의 삶에서 진정한 영웅이 되지 못할 때 이런 양극단의 행동을 보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외부의 대상에서 영원한 영웅을 찾을 수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각자의 삶에서 영웅이 되어야 합니다. 있는 그대로의 길에서 주어지는 체험을 온전히 하게 되고 까르마가 다르마로 바뀌는 충만함을 느낄 수 있을 때 비로소 영웅이 되는 것인데 우리는 영웅이라는 단어에 너무나 거창한 이미지를 더 씌워놓고 있기 때문에 진정한 영웅이 무엇인지 미처 알지도 못하고 그래서 영웅이 될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못된 영웅에 대한 투사로 우리는 환호와 동시에 잔인한 마녀 재판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당하다는 교묘한 집단의 의식적 재단으로 말이죠. 그렇게 우리는 쉽게 구업이라는 까르마를 짓게 됩니다. 내 자신이 충만한 진짜 영웅이 되면 그렇게 속과 겉이 다른 사람들의 상태가 비로소 보이게 되고 쓸데없이 나의 에너지를 그런 부류의 사람들에게 낭비하지도 않게 됩니다. 왜냐하면 충만한 진짜 영웅은 겉으로 보이는 돈이나 권력, 명예 등을 우습게 보는 것도 아니고 동시에 집착하는 것도 아닌 다이내믹 밸런싱의 상태로 양극단을 아우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돈이 없어도, 돈이 있어도, 권력이 없어도, 권력이 있어도, 명예가 있어도, 명예가 없어도 그 모든 상태에서 춤을 출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무소유가 무엇일까요? 소유하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주어지지 않는 것에 대해 소유의 집착을 내려놓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혹시 무소유라는 거창한 이념을 소유하려고 했던 건 아닐까요? 어쩌면 그것이야말로 엄청난 소유욕일 수도 있는데 말입니다.